옛날에 사건이 있었어요. 내 반려견을 애견 카페에 맡겼는데 하늘나라로 간. 근데 저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좀 심리를 공부를 하고서 훈련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또 입소문도 또 내주시고, 그리고 이 훈련 후기도 좋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심리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그리고 분리불안, 혹시 좀 내 반려견이 분리불안 있으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좀 강의 내용은 분리불안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반려견의 이 행동, 어떤 행동에서는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훈련사의 꿈을 갖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훈련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 반려견에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동교정 방법과 유의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동교정이란 말을 안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정이 맞지 않을까? 행동교정이 아니고 행동수정, 원래 있던 거 원래대로 돌린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교정은 사실 뭐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느낌보다 좀 바꾼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 요새는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생방송, 라이브로 저는 훈련을 해요. 왜냐면 라이브로 보여질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뭐 훈련에 뭔가가 없어요. 막 강압적인 부분 이런 것도 없고, 아무래도 구조견들 또는 유기견, 이런 아이들을 제가 요새는 많이 훈련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뭐 구조되거나 여러분들이 뭐 SNS에 이 친구 구조되면은 제가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진짜 시청자분들도 그때는 막 한 400명 막 훈련하는데도 보시기도 하고,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정도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사람의 이 심리로 생각하는 반려견과, 그리고 동물적인 부분의 반려견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훈련을 하다가 있었는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 어떠한 제어를 해도 아이가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공격을 제어를 할 때 뭐 방법은 단순히 뭐 간식을 이용한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경험을 해서 좀 아이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법과, 아니면은 진짜 요새 개는 훌륭하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좀 더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교정이라는 말과 어울리거든요. 공격성을 제어하고 훈련에 들어가는 방식을 워낙 좋아해서 좀 음성으로라든지, 이제 바디 크러쉬라고 해서 좀 몸을 부딪히는 방법을 쓰는, 그렇다고 막 때리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부딪히는 방법을 썼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때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은 좀 더 확실히 교정될 수 있게 아예 입마개를 먼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무는 행동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그리고서 거기서 약간의 흥분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제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더라고요. 물론 심리적으로 그 친구가 왜 공격적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죠. 왜냐면 그 친구는 뜬장에 있었거든요. 뜬장은 반려견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흔들리니까요, 지면이. 근데 뜬장에 있는 친구들은 항상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훈련에 들어갔음에도 제어가 정말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좀 우선 교정부터, 그냥 무는 행동 먼저 뭔가 해결을 하고서 들어가자. 그래서 입마개라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왜? 입마개를 해야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리면 물릴수록 무섭고 아픕니다. 예, 이건 모든 훈련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교정과 수정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반려견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로
교정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교정해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지배적인 아이들. 혹시 내 반려견은 내가 소파에 있으면은 꼭 소파에 와서 나를 좀 밀쳐내려고 한다. 집 안에 있는데 중앙에서 계속 그 집 안의 중앙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나를 막 관찰하는 느낌이 든다. 유전적으로 그럼 지배적인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유전적으로 지배적인 아이들은 정말 보호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막 사회화시기 아니면은 막 진짜 값비싼 트레이닝 그 훈련소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지배적인 아이들은 그 본성이 있는지라서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그 행동을 해요. 특징이 중앙에 걸어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으르렁거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유전적으로 좀 지배적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아이들은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에너지로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행동 교정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교육 자료가 정말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훈련이 편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저 방송에서 보거나 아니면 제 팬분들. 왜냐하면 내가 한 역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저를 신뢰해요. 제가 26, 25살 때 나이를 말하면 벌써부터 찡그리는 이렇게 보호자님들이 계셨어요. 이미 나의 전문성이 너무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쭉 해가지고 한 6년 차였거든요, 훈련이. 근데 이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돌한테 이야기하는 느낌? 계속. 맞는 말을 했는데도 결국 그 훈련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초반에 교육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제로 해본 거를 이렇게 정리된 파일? 특히 이름은 써주는 게 좋아요. 아, 나는 순돌이라는 아이를 교육을 했는데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런 반응을 했는데 4주부터 6주 정도는 애가 바뀌었고 이렇게 후기가 있다.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보여주고서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보호자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훈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보호자와 대화 및 반려견의 행동 관찰을 통한 스트레스 지수 파악하기.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이 스트레스 지수 파악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때린 걸 절대 말하지 않아요. 특히. 근데 저는 때린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뭐 확인하려고 안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슬쩍 이렇게 들면 이렇게 쪼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의심은 해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돌직구로 물어보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살살살살 말해야 돼. 그러면은 보호자님 뭐 이렇게 하다가 혹시 아이가 여기 카펫에 소변 보면은 혹시 조금은 살짝 터치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좀 살살 그냥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걸 알아야지 내가 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무조건 보호자의 말을 믿고서 반려견의 행동은 봤는데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냥 보호자님 말만 믿고 했다가 솔루션을 주다가 결국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훈련을 배울 때 훈련사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가장 좋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어요. 훈련사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거를 끌어내는 것도. 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훈련사에게 솔직할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행동 시작 시점과 자주 나타난 상황, 환경, 시간 등 파악해야죠. 이거는 뭐 정확해야 돼요. 옛날에 사건이 있었어요. 내 반려견을 애견 카페에 맡겼는데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애견 카페의 그 사장님은 충분히 경력과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다 파악을 하고 했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 허스키가 비숑? 화이트 비숑인가 화이트 푸드를 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왜 일어났을까요? 혹시 좀 짐작 가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그냥 어떤 것 때문에 왜 갑자기
전깃줄 때문에. 너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사장님은 허스키 보호자한테 물어봐요. 아니, 얘 대체 왜 공격성 없다고 하셨고, 왜?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뭐 으르렁댈 때는 없었어요? 전깃줄 근처로 가면 저도 으르렁거려요. CCTV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 비숑이 전깃줄 근처에 있었고, 그 전깃줄로 갔을 때 확 문 거예요. 이건 사물에 대한 소유욕이죠. 반려견의 정말 심리는, 행동은 단순하면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왜? 도덕성은 없으니까. 그걸로 그 친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진 거야. 와, 진짜 일하기가, 정말 사업하기가 그런 변수로 인해서 내가 다 파악이 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전깃줄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를 제가 이제 그 요새 한문철님이 또 핫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동문철 해가지고 그런 사건 사고를 이제 파악하는 컨텐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의 끝은 없고, 특히 반려견에 관련된 거는 쉬지 않아야 된다.